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저는 강동 50%센터 개관 기념 특강 진행을 맡은 구민사회자 박명택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50+ 세대입니다. 회사 퇴직을 앞두고 강동 50%센터에서 인생 2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곳 강동 50%센터에서 자서전 쓰기와 세대 이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 강동 50%센터에 오시면은 저처럼 설레는 일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님의 특강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운자이십니다. 이곳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 현장에 오시지 못하신 분께서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내가 웃으니 세상도 웃고 지구도 웃겠다는 주제로 건강한 50% 삶을 살고 계시는 나태주 시인님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그 세상이 좀 뒤숭숭해서 다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강연도 벗으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울리지? 그래서 그냥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부정해도 그냥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습니다. 첫째는 눈을 바라보는 그런 대화, 대면이 새로 생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눈을 바라보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안 하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고전적으로 이렇게 그 가슴 아래를 봐라. 어른은 이렇게 어떻게 얼핏 보는 건 그럴 수 없지만 그냥 똑바로 쳐다보면 버르장머리 없다. 그리고 우리 저 청년 시절에는 골목길에서 이제 어깨를 만났을 때 덩치가 좋고 어깨가 튼튼한 남자를 만났을 때는 눈을 쳐다봤다가는 이제 으르 터지죠. 너 인마 눈 깔아 그랬단 말이죠.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눈을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볼 것이 없잖아요. 여기를 다 가려놨으니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벗으려고 그래 이걸. 한번 벗어봐 하면은 무슨 딴소리 생각하고서 좀 야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마스크 벗으라고 했는데 벗어봐 그러면 왜 그렇게 벗으라고 하냐 야하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대가 됐다 하면은 일단은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눈이 맞았다 하면 바람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큰일 나는 소리죠. 눈이 맞았다 하면 바람 났다. 누구네하고 애들이 눈이 맞았다. 그러면 그걸 바람 났다. 근데 우리가 바람 난 건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술노래, 예이츠
술은 입술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사람이 살아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 나는 지금도 술잔에 입술을 대고 너를 바라보며 눈물 글썽이고 있다. 이게 EH라고 하는 아일랜드 노벨상 받은 시인의 시입니다. 제목은 술노래. 그런데 실제는 사랑의 노래예요. 술은 어디로 들어와요? 입술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눈이 맞았다 하면은 바람 났다는 거 맞지요? 예? 맞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바람 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됐다. 어거지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있어요.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삶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막고 있어갖고 발음이 현찮으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말을 해요. 경이라는 말은 기울일 경, 이렇게 기울일 경. 옛날 할아버지들이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귀가 시원찮으니까 좀 보완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경청의 어떤 삶이 됐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과 귀가 필요한. 눈에다 귀에다는 마스크 안 씌웠잖아요. 그래서 눈과 귀를 활용해서 소통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근데 이제 어제도 내가 이제 공주 교대, 저 공주 살거든요. 공주 교대 풀꽃문학관에서 늦게 있다가 8시쯤 돼서 이제 퇴근은 아니고 저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일하다가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공주 교대 앞에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알아봐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았던 여학생인데 저 다이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전혀 내가 몰라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내리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젊은 여자는 더물로 보고서 특히 나이를 짐작을 못하겠어요. 몇 살인지 이게 엄마인지 딸인지를 모르겠어요. 문학관에 부녀간에 모녀간에 같이 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가끔 내가 실수를 해요.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쪽에 엄마요? 하면 친구예요. 같은 친구끼리 왔는데 이쪽에 엄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얼굴이 너부대대하고 살집이 있는 사람한테는 엄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벗어보면 친구 맞아요. 근데 이만큼만 나오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잘 몰라봐갖고 다이 맞냐? 그랬더니 이렇게 내리는데 맞더라. 근데 얼른 올려요. 그래서 사진 좀 한번 찍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고서 올리더라고요. 겨우 간신히 이제 빌어붙여서 이 턱스크를 한 상태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안 벗으려고 그래.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특히 이게 이제 입술 연지가 요즘 안 팔린다고 그래요. 또. 어? 안 팔린다고 그래요. 그 백화점에서 난리 났어요. 립스틱이 안 팔린다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 마스크를 쓰고서 립스틱을 발라놓으면 금방 내 이 빨간 거 물이 들으니까 그게 바르시지 않는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 삶이 말하자면 좀 이렇게 묻혀진 삶이 됐어요. 묻혀졌다. 그 엄마가 딸 갖고 이게 친구가 뭐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때가 됐어요. 어제 그저께인데 보훈회에 갔다 왔는데 요즘엔 선생님들이 좀 조그마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선생님 보고 학생이야? 그렇게 하고 학생 중에서도 덩치가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학생인데요. 그래요. 이런 좀 묻혀진 복면의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좋아져야 되겠죠. 참 뭐 어려운 때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 죽지 말고 살아야 되고요. 잘 견뎌야 되고요.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해요. 첫째는 생존.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고 그걸 이제 더 좀 세분하면 살아내는 삶, 살아가는 삶, 살아지는 삶. 그게 이제 살아내는 삶은 양쪽에다 짐을 들고 나이 먹은 사람이 여기 보니까 나이 먹은 분은 없네. 예? 뭐 50%쓰니까 뭐 육아서 내가 새롭게 배웠는데 50세부터 64세까지 그래요? 그럼 나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는 77세인데 나가야 되겠네. 어쨌든 나이가 드신 분이 또 이런 때 내 거 죽여놨어야 되는데 안 죽여놔갖고. 아이고 잠깐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저기 짐을 들고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 그게 이제 살아내는 삶이에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 그냥 짐 없이 평지를 걷는 삶, 살아지는 삶.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 있어도 가는 삶. 무빙워크 타고서 가만히 서 있어도 가는 삶. 그래서 살아내는 삶, 살아가는 삶, 살아지는 삶. 근데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바라는 것은 세 번째예요. 살아지는 삶.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위험하고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도록 엄마들이 어른들이 자꾸 조장을 해요. 그건 나부터 그래요. 애들이 있으면 벌거덕 나서갖고 빨리 해준다고요. 빨리.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른들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나부터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부터. 왜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이러니까 점점 그 친구들이 무엇이 적어질까요? 자생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활력, 자기 해결력. 그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지가 또 걱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우리 애들. 그래도 나는 애들을 좀 빡세게 길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망도 듣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피차 마찬가지요. 소리 안 나게 하세요. 지금은 살아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잘 살으셔야 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거 내가 걱정스러워서 어제 아침에 이제 공주에서 우리 기관장들 대신 그 선출직은 없어요. 그냥 임명직 기관장들만 모시고 그 예술인들하고 한 30명,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산행을 어쩌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참 올해 처음 했나 하면서 어떤 의사한테 나한테 시를 배운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이 위드 코로나 이거 약간 요즘 막 터져 나왔잖아요. 이걸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많이 왕창 번지는 걸요? 확산? 네, 확산. 이런 확산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방역이 집단적으로 또 형성이 되고 또 백신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만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그 감기나 독감처럼 어디 우리 지구 위에 어디 우리 삶 구탱이 위에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찌그러져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으시고 그냥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걱정은 아기들이 문제예요. 아기들은 지금 주사를 안 맞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오긴 왔어요. 왔는데 50% 빈다는 인생 2막 그랬네. 나는 3막인데 어쨌든 2막이니까 좋으시겠어요. 3막짜리가 와서 2막짜리한테 좋다고 그러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세요. 예? 일막은 아니지만 인생은 허무하고 막막한 겁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허무하고 막막한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사막 앞에 섰어요. 넓은 들판 앞에 섰어요. 이쪽 끝에서 서 있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막하지요. 막막하다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막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막막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이 벌판 사막 끄트머리 왔어요. 이제 지나왔어요. 어떻게 지나왔든 지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막의 중간 지점을 벌판의 중간 지점을 지나서 그 저쪽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2막이니까 1막은 아니시잖아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1막인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어쨌든 2막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3막쯤 와 있는 사람한테는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것이 많고 남은 것이 조금이니까 허무하지요. 근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서 저 첫 번째 선에 가서 애들처럼 서라고 하면 쓰겠어요? 다시 실현당하고 다시 입학시험 보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그 가난에 울고 불고 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막막한 사람은 막막한 대로 가라고 해야 되고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허무한 사람 보고 그것도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허무한 사람은 허무한 사람대로 이제 그 무대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 사라지세요. 내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세요. 바로 그거예요. 11월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더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 내 얘기요. 내 얘기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9월이나 8월이나 10월쯤이 있어요.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빼빼로데이도 그날에 있지만 그 달에 있지만 11월이라는 게 참 굉장히 적막하고 쓸쓸해요. 12달 중에 10개가 갔어요. 그리고 앞에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게 10개와 하나 사이에 낀 게 11월이야. 그래서 11월이에요. 11. 생각해봐요. 11월 입장에서. 산막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허무한 사람 입장에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냥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버린 거예요. 2월달을 버렸어요. 지가 살았지만은 이제 와버렸고 돌아갈 수 없는 10달 앞에 이제 버리자니 한 달 버릴까요 말까요? 그거 버리지 말아야 돼.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상한 갈 때도 꺾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상했지만은 꺾지 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마라. 아니 멀쩡을 갈 때는 더욱 꺾지 말아야지만은 이 상한 갈 때도 그냥 기회가 고사라질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아깝지요. 여러분 초를 볼 때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새 초 불을 켜서 새로운 초에 있는 그 불이 더 호를 탈까요? 중간쯤 마지막에 있는 초가 더 호를 탈까요? 마지막 초가 더 호를 탑니다. 어떻게 타? 뿌지직 소리를 내면서 징그럽게 타요. 그렇습니다.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건 사실은 그건 하나의 중간에 뭐 물렁뼈처럼 넣은 거예요.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이게 지금 어린 장미라고 했잖아요. 늙은 장미가 아니고. 이 장미들도 서리를 안 맞으면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 호박이 다년생이에요? 1년생이에요? 아니에요. 다년생이에요. 가지가 다년생에 1년생이에요? 다년생이에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 토마토가 다년생에 1년생이에요? 다 다년생이에요. 고추가, 호박이, 가지가, 토마토가 다 다년생이에요. 이 토마토도요, 이게 잘만 기르고 온실에서 기르면요, 이 막 천정답게 자랍니다. 토마토가. 저기 경주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방 하나를 토마토나 하나무가 다 이렇게 기른 거 5년 정도 기른 애가 있어요. 그러면 토마토나 고추는 왜 죽지요? 살기 싫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설이 맞아서 죽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썸머 라일락이라는 게 있어요. 썸머 라일락. 풀 중에요. 여름 라일락이에요. 걔는 유럽에서는 나무고 한국에 와서는 풀이에요. 유럽에서는 나무예요. 여러분 거기 아세요? 엔젤 트럼펫이라는 꽃 아세요? 이렇게 이파리가 넓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노랗게 피는 꽃.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 사막이고 겨울이 없기 때문에 얘가 계속 자라서 이만하게 나무로 정자나무로 자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걔가 풀이야 한이에요? 나무예요. 그러면 왜 나무가 안 될까? 죽으니까. 여기는 계절이 겨울에 죽으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장미도 그냥 놔두면 1년 내 필 거예요. 그렇지만은 겨울이 오기 때문에 설이 맞아서 어린 장미가 꽃을 필 차례인데 이게 설이 맞아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피를 문 입술로 설이 맞았으니까 피를 문 입술로 비참한 죽어가는 그 입술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마음속은 어린 장미와 같다. 근데 이 세월이 서리가 돼서 나를 이렇게 어린 장미인데 마음은 어린 장미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퇴장해야 될 때가 됐다. 11월 달에 도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고추가 다년생이라는 거 모르셨죠? 그 내비두면요, 2년, 3년 살아요. 근데 겨울이 돼서 서리가 와서 그냥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장미꽃도 놔두면 1년 내내 피지요. 근데 겨울에 추우니까 애들이 이제, 아이고야, 안 되겠다. 여러분, 그 비가 많이 오는 가을과 비가 안 오는 가을과 어떤 가을에 단풍이 더 이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비가 많이 오는 가을이 단풍이 이쁠까요? 비가 안 오는 가을이면 단풍이 이쁠까요? 그렇죠. 답이에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50 플러스 밑에 50 마이너스 애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50 플러스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가을은 비가 안 오게 돼 있어요. 안 와야 되는 건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나요? 안 왔나요? 많이 왔죠. 단풍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왜 그러냐면 얘들이 이 비가 많이 오니까 가을이 온 줄을 몰라. 그리고 아니라고 지가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득 있다가 서리를 왕창 맞아버려갖고 시커멓게 단풍이 드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산골에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따시면서 볼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나무에서 물이 나온 거라고요. 겨울이 되면 나무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어 죽을까요? 안 얼어 죽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무가 살아남을까요? 물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나는 밥 많이 안 먹어도 이렇게 배가 나온다니까. 빼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물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만 내게 놓고 다 빼내요. 그렇게 해야 추운 겨울에 안 얼어 죽는 거예요. 그게 나무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돼서 이제 가물어야 되고 그래야 얘들이 와 겨울이 오고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엽도 떨어뜨리고 물도 몸에서 빼고
그러고서 단풍도 들고 그러고서 이제 겨울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계속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 룰루랄라 아직도 여름이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그때 이제 씩씩하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 단풍을 굉장히 좋다고 부럽다고 그랬어요. 저도 일본 가을철에 몇 번 가봤는데 일본 진짜로 단풍이 안 이뻐요. 왜? 여기 바다 해양성이고 그래서 비가 자주 오는 가을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가을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우리나라 가을도 일본 가을. 올해 단풍이 안 이쁩니다. 불꽃문학관 앞에 옆에 집에 보면 단풍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본 인간들이 심은 건데요. 겁나게 이뻐요. 올해 안 이뻐요. 그 검고 붉게, 검붉게 해가지고 곱게 물이 들었거든요. 물이 빠져내려가고 이 파랑이가 이제 내려가고 그래야 이게 아주 빨갛게 물이 들은 건데 시커멓게 단풍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채로 떨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자연의 참 엄청난 조화거든요.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언제까지? 동지 때까지 계속 낮이 짧아지죠. 참 그거 참 희한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더욱 더 어떻게 할까요? 그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더 주위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쓴 11월이라는 시입니다. 11월.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피를 문 어린 장미 한 송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11월에 와 계신 거예요. 안 됐잖아요. 참 쓸쓸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아끼면서 잘 보듬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CBS에서 하는 나태주 시스루 그거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저 보시다시피 나태주 졸렬한 사람입니다. 나태주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수 나태주. 그랬더니 지가 저는 갓태주래. 갓태주. 갓이라는 말은 게 신이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나다. 갓댐 할 때 그 G.O.D. 갓 그런 뜻도 있고 가수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갓태주 있는데 이 불꽃문학관에 언제 왔었어요 한 번요. 여러 차례 언론 이런 방송에서 나태주 둘을 붙여보려고 그랬고 내가 도망갔거든요. 서울서 만나자 그래갖고서 내가 왜 서울로 가냐? 내가 늙은이가 왜 나태주는 20대고 내가 80대인데 어떻게 80대 늙은이가 20대한테 가냐? 그래갖고 한 번은 또 나태주 스케줄이 어그러져서 내가 안 돼서 그러면 그만둬라. 그래갖고 여러 번 어그러졌는데 그 친구가 불꽃문학관에 공지 한번 왔었는데 그런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그 무슨 CBS에서 유튜브 어떤 나태주 채널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가태주가 아니고 나태주 나태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오늘 또 아이를 만났어요. 9살 먹은 아이를 만나는데 걔가 이름이 성하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아이인데 걔하고 만났는데 와 걔는 참 진짜 똑똑하대. 가태주 가소태주를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그랬더니 걔가 그러면 당신은 시태주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 들었어요 오늘. 와 그렇구나. 가수 나태주는 가태주면 나는 시쓰니까 시태주구나. 그래서 야 너한테 배웠다. 그렇게 하고 그 친구 달고나 달고나? 그거 나 처음 해보는데 그게 언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응? 우리 80대에는 없었는데 몇 시대예요? 50 플러스 때 있었어요?
나는 70%서라 몰라. 어? 학교 앞에서. 그 내가 졌어요, 걔한테. 이렇게 판을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나온다며, 그게요. 그 했는데 나는 그냥 몇 번 했더니 탁 두드려갖고서는 모가지가 탁 나가갖고서는 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걔 보고 그랬어요. 야, 이게 드라마에서 이게 죽냐 그랬더니 걔는 알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무조건 한쪽은 죽는다며요. 그러니까 데스매치네. 예? 둘이 해서 내가 아니면 그게 그러네. 너 죽기 나 죽기네. 아니면 너 살기 나 죽기? 너 살기 내 죽기는 안 되죠. 그렇지. 너 죽고 나 살자. 아, 너무 잔인하다. 어쨌든 걔가 이겼어요. 근데 홀짝 게임에서는 나도 처음 해봤는데 우리 때는 다마치기 댕고치기라고 해서 댕고라고 유리를 해서 손으로 탁 치거나 이렇게 던지거나 해서 따먹는 건데 이건 뭐 홀짝해서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그러네. 근데 걔가요 나하고 만난 것 중에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9살 먹은 우리 손자보다도 더 어린 그 아이하고 이 77세 되는 이 교장으로 내가 정년을 15년 전에 했는데 2학년 아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풀꽃이라는 시 하나 갖고 연결이 됐어요. 방송국에서도 그거 하나 갖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걔가 모르잖아요. 우리 이제 마스크 벗고 만났는데 늙은 할배가 있으니까 얘가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했어요. 내가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쓴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거 나 아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겁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제가 쓴 시인데 8살 먹은 애가 알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냐 했더니 엄마가 좋아한다. 엄마가. 그 엄마가 데리고 왔더라고 걔를. 그래서 방송 촬영하니까 거기에 놓고 옆에 있다가 나중에 봤는데 엄마도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렇죠? 9살짜리 엄마니까 젊지요. 우리 딸이 43살인가 되는데 틀림없이 우리 딸보다도 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매우 저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쓴 시를 그 어린 친구가 알아본다는 것, 여기 온 이유도 그래서 왔습니다. 풀꽃이라는 시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절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의 풀꽃문학관 생긴 것도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고 풀꽃문학상, 풀꽃문학, 공주 가면 해먹을 거 없으니까 다 풀꽃으로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다가도 풀꽃 씨도 막 붙이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그 공주가요 해먹을 게 없어요. 농촌 도시도 아니고 들판이 없거든요. 밤인데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밤 갖고는 안 돼요. 그다음에 공업도시도 아니고 교통요지도 아니고 옛날엔 교육도시 했어요. 근데 교육도시 지금 얘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요 전국에 사범대학이 딱 3군데 있었어요. 서울사대, 경북사대, 공주사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휘어잡고 교육을 가르칠 때 그래서 교육도시라고 그랬어요. 학교가 많아서 교육도시가 아니 공주 사람들이 그걸 되게 모르대. 지가 저를 몰라요. 교육도시인 까닭은 절대로 공주사대라는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천안은요 분교까지 합쳐서 대학이 10몇 개예요. 15개. 근데 공주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안이 교육도시지 공주가 교육도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역사도시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물론 문화유산이 있어요. 공주의 마곡사 그 사찰도 있고요. 무령왕릉하고 공산성 백제문화유산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 갖고 안 돼요. 그것 갖고 안 돼서 이제 공주에서 살아갈 방법은 구도심을 살려서 거기다 풀꽃을 집어넣는다 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주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야 된다니까. 정말로요.
공주에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까 8살 먹은 애가 9살 먹은 애가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작품은 제 대표작이 아니에요. 근데 독자들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대표작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권재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시권재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권재민. 여기 구청장님이 시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구청이요? 강동구청장님. 내가 책을 하나 드리려고 해. 이름, 성함을 내가 적어왔어요. 이정훈 구청장님. 그래서 이제 책을 내가 큰 책을 못 갖고 왔기 때문에 보내드리겠다 그랬는데, 이정훈 구청장님은 누가 뽑을까요? 내가 뽑을까요? 여러분들이 뽑을까요?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주민이 뽑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주권재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가 대표작이에요. 옛날에는요, 이걸 대표작이라고 합니다라고 시인이 말하면 시인들이 들었어요. 연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역적 방법. 응? 위에서 이렇다 하면은 아랫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독자들이, 주민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지요. 하고서 받아들여야 돼요. 귀납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인협회 회장이에요. 근데 시인협회 회장으로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시인들의 시를, 대한민국 시는 다 아니고 우리 회원들의 시를 제가 보는 기회가 있어요. 책이 나올 때는 한 번씩 교정 차원에서 제가 보는데 참 내가 못마땅한 게 있어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BTS 책 가사집을 내가 이번에 설명 해설을 썼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제목이에요. 애들 젊은 사람들은 대번 알더라고요. BTS가 이렇게 높잖아요. 올드스타잖아요. 이렇게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팬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노래 부르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거느다보고 노래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BTS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내 노래를 들으라 하고 듣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 이게요. 수직이 아니에요. 수직이면 폭포가 되는데 수평이에요. 그래서 서로 옆에 문이 이쪽으로 와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다 알을 거려? 우리 구청장님도 그래서 당선되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6월 달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선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시도, 이건 내 대표작입니다. 알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독자들이 당신 대표작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저는 이걸 선순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순환의 반대, 악순환. 주먹으로 팍 팼어요. 주먹이 또 와요. 이러면 쌈판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순환이 올까요? 우리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내가 곱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기서도 곱게 와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선순환이에요. 시인이, 구청장님이, 아는 사람이, 교장이, 아버지가 이렇게 낮춰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가는 말을 곱게 하고 좋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저쪽에서도 그렇습니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꽃이라는 시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작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독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15자밖에 안 돼요. 아니 26자밖에 안 돼요. 그렇게 졸렬하고 그렇게 신풍치 않고 그런 시 꼭 나같이 생겼잖아요. 내가 왜 모자 쓰고 있을게요? 머리 빠져서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 가끔 보면 미장원에 안 갔다 와서 모자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주로 미장원 안 갔다 오면 모자 쓰더라고. 근데 나는 머리 빠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사람들한테 가서는 벗지 말라겠어요. 안 벗는 거예요. 특히 방송 같은 데서는 절대 벗지 말아라.
가가멜 닮았다고 나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선순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50 플러스 이막 사시는 분들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더 그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더 나를 사랑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선행. 내가 이번 그 토요일 날 무슨 살다 보니까 별짓이 많은데 그 로또 복권 그거 어디서 그거 나와요? 어느 방송에서 나와요? MBC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보고 그거 뭐 누르라고 해서 이번 토요일 날 가요. 그래갖고 내가 오늘 5만 원씩 샀어요. 내가 처음 샀어요. 처음. 이게 됐으면 좋겠어. 집사람도 주려고 그래. 가서 5만 원 샀어요. 이렇게 생겼더만요. 로또 복권이 5만 원이요. 10장 샀는데 내가 사고 내가 누르니까 되기를 바랍니다. 한 10억쯤 되면은 사람들을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선행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나눠주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나눠서 쓰고 책 있으면 나눠 갖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도 나눠 갖고 음식 있으면 나눠 갖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만 갖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박노해라는 사람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앞에는 제가 잘라 먹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집단 메일을 가끔 보냈는데 그 집단 메일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첫째, 군인이 약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맞죠? 젊은이가 고개 숙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시성이 오만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정치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언론이 거짓말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5가지. 와, 나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물론 박노해는 나하고 달라요. 나는 교장도 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파라고 하고 중도 우파라고 하든 뭐 나는 그거 우파든 좌파든 안 따지고 싶어요. 왜 내가 우파 좌파야? 나태주파 해야지. 예? 그냥 나는 나태주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지요. 나는 촌에서 촌놈이지 뭘 그거래. 나는 아무 파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인스타그램인가 어디 저기다가 풀꽃을 올려가지고 내가 약간 좀 곤란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문학 강연하고 이렇게 인쇄도 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좀 줍니다. 아무한테 주는 건 아니고 문화원 같은데 무슨 문학 동아리 같은데 문학상 하는 사람 이런데 제가 돈을 줘요. 어디다 줬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줘요. 주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태주가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장하고 그냥 아파트 8천만 원짜리 사는 아파트 저 인간이 돈을 펑펑 쓰니까 여러 번 내가 봉변을 당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원로가 저를 보고 그래요. 너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문재인한테 돈 받아갖고 저렇게 쓰는가 보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한번 보긴 봤어요. 언제 봤느냐면 오송역에서 근이는 청주 순시 시찰하고 올라가고 나는 거기서 강에 나오고서 부산에서 올라다가 거기서 그 대전역 열차가 아니고 공주역 열차가 아니고 스쳐서 오송에서 떨어지는 열차를 타고 내렸을 때 그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는 그분 좋아하고 말고 그런 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마주쳤는데 그때는 내가 감기 걸려서 마스크 썼었어요. 마스크 쓰고서 지나갔는데 그래서 대통령이시네 그랬더니 인사하고 가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인사는 할 줄 아네. 나도 인사할 줄 아는데 인사할 줄 아네. 그러고서 한번 봤어요. 기억이 없겠죠. 나는 기억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 양반이 저기 양산인가 어딘가 자기 고향 가가지고 그 풀꽃 1년인가 반년인가 하여튼 2년쯤 남겨 놓고
구정 때 가서 보니까 풀꽃이 이렇게 났는데 있더라 하면서 물론 이제 비서관이 올려줬을 수도 있어요. 사진 찍고 자세히 봐 예쁘다 어려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 나태주 돈이 이게 출처가 이게 수상하다 그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돈을 받아 쓸 인간이 또 어디 있냐고요? 예? 그렇죠. 그런 돈 받았으면 아무 소문도 안 내고서 그냥 집어넣고 말지 그걸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참 웃긴다니까. 예? 어쨌든 뭐 저는 풀꽃이라는 시 하나를 써서 그 선순환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림은 나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게 제가 34살인가 3살 때 쓴 시예요. 근데 막동리 소매라고 하는 시집 안에다가 이걸 늑줄 넣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카페나 블로그에 이게 내가 너를 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행도 갈고 연도 갈아가지고 내가 쓴 것 같긴 한데 전혀 그 시 틀이 바뀌어가지고 모양도 바뀌고 제목이 막동류 소매 74번인가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이거 돌아다니더라고요. 가끔은요 내가 쓰지 않았는데 내가 썼다고 나태주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글이 있어요. 그런 글인가 싶었어요. 그런 글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내가 쓴 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뽑아다가 내 시집에다가 넣었어요. 내가 너를. 그렇다면 이 시가 누군가 두 사람이 쓴 거예요. 본래 쓴 것은 나태주가 썼지만 그 시를 가져다가 어떤 독자가 제목을 붙였어요. 내가 너를. 그리고 행도 갈고 연도 갈고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그 시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원작자는 나요. 그래서 내가 갖다가 썼어요. 그 사람 알면 좀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중에 책이라도 주고 진짜로 좋은 사람이라거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2차 생산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시, 문학 아니면 인간의 문화, 삶, 어떤 마음 이런 것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긴 썼는데 누가 가져다 다시 쓰는 거예요. 바꿔서. 또 그걸 또 내가 또 다시 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문장을 썼더니 그걸 좋게 써서 나한테 다시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책에다 넣었어요. 그 책이 오늘 아침에 내가 인쇄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모르게 인쇄를 받았는데 그 인쇄가 많이 나옵니다. 말할까 말할까? 해도 달라고는 않겠지 뭐. 아이고야 참 우리 집사람한테 이러지 마요. 몰라 저기 녹화되니까 또 그게 갈지 어쩔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1,5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연말이라 좀 돈이 필요해요. 근데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책은요 제목이 꽃을 보듯 너를 본다인데 60만 부가 나왔어요. 60만 부. 아직 100만 부가 아직 안 나왔는데 뭐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직 60만에서 70만 사이인가? 엄청나게 큰 부수입니다. 그 인쇄로 따지면 60만이면요 6억이에요. 6억. 책 하나가 6억이에요. 인쇄가. 그러면 출판사로 얼마나 들어갔는가? 한 6억 곱하기 3 아니면 4? 3이면 3, 6, 18, 18억이고 뭐 욕하는 것 같네. 18억이 뭐요? 그냥 20억이라고 하지. 뭐 그렇게 됐어요. 그거 놀라운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선순환의 능력이고 독자의 능력이에요. 처음에 그 출판사한테 제가 책을 내달라고 할 때 출판사 사장이 안 해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페이지 수가 두껍고 거기에 칼라 그림이 들어있고 하드보드로 했고
그리고 값을 10,000원으로 하라고 했어요. 구적구적하게 12,000원 하지 말고 11,000원 하지 말고 10,000원. 여러분 10,000원하고 11,000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11,000원 하면 1,000원짜리가 없을 때는 20,000원짜리가 돼요. 10,000원짜리 2개 내놓고서 9,000원을 받아가야 돼. 그렇게 불편하니까 그냥 10,000원으로 해라. 나보고 참 계산도 못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팔아준다고 했어요. 내가 팔아줄게. 그랬는데 이게 그냥 해갖고 그 집 아들, 딸 다 가르쳤고 그 책이요. 그리고 또 뭐 그 집 회사 그 출판사를 일으켜버렸어요. 안 내준다고는 책이. 누구의 힘입니까? 독자의 힘이에요. 오로지 선순환의 힘이고. 제목 보십시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꽃을 보듯 나를 바라가 아닙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살고 빵빵한 것 같은데 내면이 좀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꽃을 보듯 너를 본다고 하니까 나를 꽃을 보듯이 본다? 여러분 꽃을 보는데 귀때기 때리고 보거나 발길로 차고 보거나 그냥 그렇게 하면서 눈 째리고 보거나 보는 꽃 보셨어요? 누구도 어느 때도 어떤 꽃이든지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은 마음으로 꽃을 보잖아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러니까 책을 사는 거예요. 꽃을 보듯 나를 바라면 책을 안 살 텐데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그랬으면 내가 절대로 여기 올 수 없을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살쪘다. 오래 봤더니 더 살쪘다. 네가 그렇다. 이랬더라면 절대로 이 시가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뭡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이제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50 플러스 빛나는 인생 2막기를 맞이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세상은 나한테 술 한 잔도 사지 않았다고 왜 세상한테 주먹질합니까? 내가 술 사줄 수는 없나요? 내 주머니 털어서 사줄 수는 없나요? 남북통일?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요. 남북통일은요, 내가 받은 밥 한 사발 반절 띄어서 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집 방 2칸인데 한 칸은 분명히 주겠다는 생각 없으면 남북통일 안 될 거요. 말로 남북통일? 그런 세상은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걸 내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것도요, 하나밖에 없는 걸 줄 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내가 그것도 쓴 시가 있어요. 초라한 고백이라는 시 썼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한다.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갖다 버리거나 그냥 남 주지 말아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 옛날 시에도 나와요. 내난군 길 떠날 때, 이게 누구의 시냐면 허난설원 선생 시예요. 그 장롱에서 좋은 옷감으로 당신 이게 무엇을 바지를 하나 지어드리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뭘 하나 줄 테니까, 이걸 해줄 테니까 절대로 다른 여자한테는 주지 말아라. 그 다른 여자한테 주지 말아라. 이게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진짜 귀한 것, 좋은 것, 아끼는 것을 줬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아끼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간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디 아직 11월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남은 그 9월, 10월을 잘 보내시고 11월이 오더라도 당황하시지 말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하고 저는 15년 정년 했어요. 15년 됐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제일 나쁜 경우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빠집니다. 나는 지금 주변에 진짜 나도 비슷한 사람이지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하던 사람들 눈 멀었지, 암 걸렸지. 길거리에서 봤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하고 교장했단 말이야.
쓰리빠 찍찍 끌고 갔지. 그냥 타죽하지. 마스크까지 썼지. 그냥 뭐 진짜 저 사람이 교장했단 말이야?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느낌으로 그냥 쓰리빠 끌고서 찍찍 하더라고요. 거지요, 거지. 거지요. 거지가 따로 없어요. 스스로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자기를 아끼시고 자기 남은 생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돌보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내가 돌봐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까요? 돌봐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인들도 너무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 그런 시집 안 읽어요. 지금 시 이런 쪽에서 시인들이 굉장히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그만큼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늘 다른 사람 생각을 하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원고료가 좀 생기면 오늘 아침에 1600 들어왔는데 그거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 우선 100만 원 오늘 가는 길에 우리 집사람한테 찾아다 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래서 알 거 없어. 그냥 받아. 그래야지 1600 중에 100만 원 줬다고 그러면 뭐 이것밖에 안 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 거 없어. 그러고서 그냥 받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 중에는요, 또 이 경리권을 다 만화님한테 넘겨갖고 다 쓰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불편해. 아내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이 남자분들한테 축복을 합니다.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칸트라는 그 사람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고전적인 행복론입니다. 첫째, 일이 있을 것. 일이 있을 것.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것. 사랑. 세 번째, 소망이 있을 것. 꿈이 있을 것. 근데 그 길거리 쓰리빠 신고 가는 사람은요, 그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째, 뭐가 없죠? 일이 없어요. 우리 선생들도 보면, 저도 초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똑딱 선생이 있어요.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똑, 학교로 딱. 그러다가 학교가 떨어지면 집에서 똑 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혼나지. 삼식이놈 소리 들으면 혼나지. 삼식이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세 끼 다 먹는 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부르는 나랑내도 좀 문제가 있지만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한테 똑똑해서 딱이 떨어졌으면 딱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딱을 만드시기 바래요. 딱을 만드셔야 돼요. 여자 둘 만들으라는 건 아니고 남자 둘 만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보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저한테는 선생이 똑이었고 시 쓰는 것이 딱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난 집에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불러주시잖아요. 내가 이거 온다 했어요? 내가 온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나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왔어요. 나는 날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가요. 왜냐하면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나를 부르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좋은 데 간다. 좋은 사람 만난다. 좋은 얘기 하러 간다. 좋은 얘기 들으러 간다. 날마다 배우러 간다. 그렇잖아요. 아까 저 9살 먹은 애가 나보고 가수 태주, 갓태주라고 했더니 나보고 너는 시태주야. 그래서 예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아이, 나 놀랬어요. 9살 먹은 애가 나보고 시태주 처음 들었어요. 그게 9살 먹은 애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얼른 시 하나 써줬는데 그러고서 다음에 시집 내면 이 시집을 너한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시집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3월 달에 나온 시집에 그 아이 시가 들어갈 거예요. 제목은 별입니다. 하늘을 나르던 별 하나가 어여쁜 별 하나가 내 앞에 와 앉아있네. 세상은 좋은 곳이다. 좋은 세상 잘 살다 가거라. 내가 먼저 별이 되어 하늘에서 너를 내려다볼 것이다. 제목이 별이에요. 그 아이도 그걸 보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좀 슬픈 별이야. 여기서 살다가 별이 된다 그랬잖아요. 먼저 죽겠다는 뜻이에요. 어? 그렇잖아요. 달고나 게임 해갖고 내가 먼저 죽었어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잘못 쫓아가지고 모가지가 탁 나가버려갖고서는 나 죽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죠. 걔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먼저 죽는 게 낫겠냐 내가 먼저 죽게 낫겠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먼저 죽는 게 낫지 그치? 그렇잖아요. 지금 인생을 바라보려고 얘는 아직 막막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막 끄트머리 처음에 초입에 서 있지도 않고 집에서 나와갖고 서보는 거 이거 사막인가? 그런 애가 죽으면 되겠어요? 사막을 다 지나서 이제 11월 12월이 돼서 이제 집으로 들어서 이쪽이 죽는 게 나. 그래서 아까 달고나 게임 내가 패한 거 잘했어.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하게 착하게 잘 사세요. 지금 몇 시? 딱 됐어요. 딱 60분 됐습니다. 선생님 Q&A 질문. 예. 우리 나태주 시인님의 그 공감되는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꽃을 보듯 너를 보라는 말씀 가슴에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시인님의 좋으신 말씀을 듣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인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순환 말씀하실 때 네, 선순환 말씀하실 때 그 나는 너를이라고 그 시 제목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저는 되려 내 시를 누군가가 발췌해서 이렇게 도용이랄까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았는데. 기분 안 나빠요. 네. 안 나빠요. 그럼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되는 건 모르겠어요. 난 안 나빠요. 왜 그러냐면 시는요. 끝에 가서 모든 사람의 소유가 돼야 돼요. 나는 본래 시를 공부할 때 아니죠. 나는 뭐 혼자 공부했으니까 나는 고등학교 나오고서 선생을 했으니까 뭐 대학은 나중에 이제 교감 되려고 됐어요. 다녔는데 어쨌든 시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민족의 언어를 내가 시로 써서 다시 민족에게 바치는 거다. 자기 게 아니에요. 아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내 겁니까? 물론 지금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나한테 인쇄 내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민족의 언어를 내가 써서 시로 해서 다시 민족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넘어서 그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곡하겠다면 언제든지 나는 작곡도 허락하고 합니다. 네, 잠깐 하나만 더 하면요. 또 있어? 네. 아니 아까 그 마지막 9살짜리 아이를 별이라는 시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상을. 근데 요즘에 학대받는 아이도 많고 정인이 사건도 있었는데 시라는 게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그런 아픔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상황일 때도 한번 좀 그런 시를 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각인이 된다면. 정인이 씨는 내가 써서 작곡까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인터뷰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송기론 목사가 써달라고 해서 거기 정인이 무덤에 있는 그 목사 하이패밀리 교회 송기론 목사 써드렸어요. 네, 또 빨리 속도감 있게 좀 기다리세요. 네. 정인이는 내가 길 잃은 별이라고 해서 내가 썼어요. 네, 선생님께서 그 과거 그 투병 생활을 하실 때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그 간호하신 사모님을 보고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라는 시를 쓰셨죠. 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아까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 모습을 보고 인터넷상에서는 그 사모님이 답시를 썼다고 너무 네, 고마워요. 답변 드릴게요. 네, 알아듣겠어요. 아니 말씀하셔도 알아드릴게요. 네. 답변 드릴게요. 예. 네네. 그거는 이정록이라고는 천안에 사는 젊은 시인이 그 자기가 잡지 연재하는 잡지에 내 시를 갖다 쓰겠다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너무 고마워요라는 제목으로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정록이가 썼다는 걸 빼버리고
나태주 아내 김성례가 썼다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울지 마라 아내야라는 시집에다가 그걸 자세하게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울지 마라 아내야라는 시집을 안 사보니까 모르죠. 그거예요. 예, 그래서 예. 답변이 됐을 겁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는 이종록의 시예요. 빙의가 돼서 빙의 나태주 아내 김성례의 마음이 돼서 쓴 것입니다. 네, 여기 먼저. 그럼 어른 드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시를 이렇게 보니까 많이는 안 봐도 되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는 책을 읽었거든요. 대상이 이렇게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셨나요? 당연하죠. 나는 심지어 그 핸드폰으로 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도 아니에요. 문자 메시지랑 뭐라 그래? 카톡 말고 그냥 그 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줘요. 그러면 시가 간결해지고 간절해집니다. 두 가지예요. 간결해지고 간절해진다. 간결은 뭐냐? 형식이 가지런해져요. 왜냐하면 그 핸드폰 안에 쓰려고 그러니까 뺄 거 빼야 돼요. 그리고 대강 얘기해야 돼. 대강.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이 간절해져요. 형식이 간결해지고 내용이 간절해져요.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글쓰기를 권합니다. 핸드폰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섭섭한 마음을 그 아름다운 말로 바꿔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이 인간 나한테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쁘게 왔네? 그러면 곱빼기로 그 사람이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시죠. 예, 저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 중에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로또 말씀하신 게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생각할 그 때 우스갯소리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가 시인하면 세속적인 거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우리가 흔히 꽃을 대하는 마음 비슷하게 시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까 로또 말씀을 하셔서 시인과 로또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로또 안 맞을 거예요. 5만 원짜리 맞췄는데 오늘 가서 오늘 좀 내일 아침에 내일은 이제 줌으로 강연이 있는데 내일은 그 로또 이거 10장이니까 두 장씩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맞추거든 나눠 쓰자.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제 질문이 아니었었고요. 이제 질문 드리면은요. 예. 제가 이제 저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직장을 퇴직을 하고 그 치열하게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다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따로 시에 대해서 공부한 건 없고요. 근데 시라는 게 그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떠오른 생각을 글로 쓰면 그게 그냥 시가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그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그 시 쓰는 것에 대한 책을 3권 썼어요. 중고등학교 학생 버전으로 꿈꾸는 시인을 썼고요. 아줌마 버전으로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를 썼고요. 초등학생 버전으로 시하고 놀자를 썼어요. 그 3권을 썼어요. 3권을 썼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답이에요.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그냥 써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보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집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새가 집 짓는 걸 봤어요. 새가 집을 질 때 제일 좋은 집은요, 자기 털을 뽑아서 집 짓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안락해 알한테도 좋고 새끼한테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털을 뽑아서 이렇게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약하잖아요. 보니까 막 나무 토막, 어떤 데는 쇠토막까지 주워다가 그 새가 집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바탕을 짓고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나뭇잎 갖다 놓고 마지막에 털을 뽑아서
알자리를 보더라고요. 그와 같이 시인들이 시를 배우고 짓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선대 시인들의 시를 읽어서 그걸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또 자기 체험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혼과 마음을 밑에 깔아서 그 시를 앉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새 집 짓는 걸 보고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쇳도막, 나무토막 이런 걸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의 시집을 많이 읽는다. 그다음에 나무 이파리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거는 남의 말을 생활 속에서 잘 듣는다. 시인들은요 남의 말을 귀담아서 들어야 돼요. 아까 그 요돌살 먹은 애가 저보고 시태주라고 해서 내가 버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도 또 메모를 해왔어요. 여기 저 PD하고 얘가 왜 떨어져? 안 깨졌어요. 그 PD하고 얘기한 것을 여기다 메모를 해왔어요. 그냥 급하니까. 그래서 두었다가 남의 말을 들어두었다가 그걸 이제 시로 좀 쓴다든가 뭐 그런 정성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뽑아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드려보면 시를 쓸 때 첫째 잘 쓰려고 하지 마라. 둘째 남의 눈치 보지 마라. 세 번째 길게 쓰지 마라. 네 번째 한다면 혹시 진짜 할 수 있다면 유언 쓰듯이 써라. 여러분 유언을 길게 하는 사람 없어요. 유언은요 짧게 쓰죠. 일본 인간 얘기가 좀 그런데 혼다 사쿠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1차 대전 때 그 사람이 집에 편지를 썼어요. 혼다 사쿠사라는 사람이. 일본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혼다 사쿠사라는 사람이 집에 편지를 썼어요. 전쟁 나가고 총 나가고 막 손톱 발톱 깎아갖고서 이제 이게 죽으면 네 거 대신 보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글을 써라.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불조심하고 아이 울리지 마라. 아이 울리지 마라. 말 살찌게 먹여라. 이게 그 편지 타예요. 근데 부인은 알아들었어요. 불조심하고 이것은 재산 잘 지키고 집 간수 잘하고 하여튼 그 금방 떠나지 말고 잘 살아라. 불조심하고 아이 울지지 마라. 그거는요 애새끼 잘 키워라. 우리 그 다음 후세대는 이 친구들이다. 아이 울지 마라. 교육, 양육 이런 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말 살찌게 먹여라. 이 소리는 전쟁 바로 끝나니까 내가 돌아가서 농사 다시 시작할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예요. 혼다 사쿠사. 일본인들이 그 편지 도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불조심하고 아이 울리지 마라. 말 살찌게 먹여라. 말 살찌게 먹여라. 근데 부인이 알아들었어요. 이 남편이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말을 이렇게 썼구나. 전쟁 끝난다. 나는 벌써 고향에 들어가서 말 잡고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 살찌게 먹여라 그 소리예요. 소 굶기지 마라. 바로 일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 뭐 하이쿠 얘기도 하고 한시 얘기도 하고 싶은데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또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같은 친한 친구가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저만 와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의 시나 풀꽃이나 꽃들을 거의 1000번 가까이 읽고 낭송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의 시를 보면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넘치고 그래서 그걸 읽음으로 해서 보잘것없는 저도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그러니까 시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풀꽃은 스님의 대표작이 아니었다 말씀하셔서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대표작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한. 내가 너를이라는 시를 쓴 막동리 소묘라는 책이 저야 되는데 대표작인데 그 책은 팔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목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가 이제 독자들한테 이 시가 내가 그래도 나를 나타내주는 이름표 같은 시가 아닐까 그럴 때는 시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멀리서 핀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춤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왜 내가 이렇게 시를 잘 외울까요? 왜 잘 외울까요? 그 다 답인데요. 제 답은 그렇습니다. 제가 외워서 썼기 때문에. 제가 외워서 썼기 때문에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입말로 써라. 입말로. 글말로 쓰지 말고 입말로 써라. 이런 말 하나 더 드릴게요. 정신과 의사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길게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인들은 미안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낭만에 대해서는 최백호한테 그냥 맡기고 시인들은 낭만에 대해서 쓰지 말고 낭만을 써야 돼요. 더욱 더한 것은요. 그 시를 읽으면 낭만 자체가 돼야 돼요. 낭만 자체를 써라. 낭만에 대해서는 최백호한테 맡기고 낭만 자체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를 읽으면 낭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대해서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게요. 미국 그 흑인 지도사 누구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한마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면 7마디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코로나 주사를 맞고 자기 동생이 6인가 7인가 있어요. 근데 전화 자꾸 왔으니까 귀찮으니까 나 입원했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그런 뒤로부터 우리 집 전화통이 난리가 난 거예요. 6명, 7명이 다 그걸 사발통으로 나가서는 공주 누나 입원했단다. 분명 가야지. 막 그래갖고 막 전화가 막 오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막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거짓말로. 나 지금 주사 맞고 있어. 나 지금 나갈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나 퇴원했어 그러더라고요. 퇴원은 뭘 해? 집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다시 말할게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면 7마디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 참말만 씁시다. 그러면 한마디로 끝나요. 말씀 마칠게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50 플러스 빛나는 인생 2막은 더욱 그렇다. 네. 예.